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는 것들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갑자기 그것들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현미경 아래에서 다양한 물건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번호 15. 바늘 위에 숨겨진 산. 눈으로 볼 때 바느질 바늘의 끝은 매우 매끄럽고 날카로워 보입니다. 이것은 거의 완벽한 뾰족함처럼 보여서 아주 적은 힘만으로도 천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미경 아래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매끄러운 금속이 마치 바위산처럼 변합니다. 여기서는 잘 다듬어진 바늘에도 작은 홈, 긁힌 자국, 움푹 패인 곳, 고르지 않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끝부분도 완벽한 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보면 끝이 약간 둥글고 거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늘의 품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천의 실보단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확대해서 보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결함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칼이나 면도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곧고 매끈해 보이는 가장자리도 확대해보면 작은 톱니, 균열, 긁힘이 보입니다. 면도날을 사용할수록 더 많은 부분이 휘어지거나 닳게 됩니다. 그래서 면도날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여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그 얇은 가장자리가 어떻게 조금씩 손상되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14번째, 벨크로의 작은 갈고리들. 우리는 보통 벨크로를 신발, 가방, 옷, 그리고 쉽게 열고 닫아야 하는 다른 물건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튼튼하게 하는 건 접착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아주 작은 갈고리들이 많이 있고 반대쪽에는 부드러운 고리들이 있습니다. 현미경 아래에서 거치면은 작은 갈고리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고 끝이 작게 구부러져 있어서 작은 낚싯바늘처럼 보입니다. 부드러운 면은 두껍고 복잡하게 얽힌 카페처럼 많은 실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면을 붙이면 작은 갈고리들이 고리에 걸리게 됩니다. 갈고리 하나만으로는 강하지 않지만 수백 개 또는 수천 개가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매우 단단하게 붙어있게 됩니다. 열려고 잡아당기면 갈고리들이 고리에서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벨크로를 떼어낼 때 익숙한 소리가 나는 이유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1941년에 시작됐습니다. 스위스 엔지니어 조르주 드 메스트랄은 자신의 옷과 개의 털에 달라붙은 가시열매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현미경으로 그 가시열매를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그것들이 천과 털의 섬유에 걸리는 작은 갈고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그 단순한 시스템을 모방하여 후겐 루프 패스너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생체 모방의 명확한 예입니다.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유용한 발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3번, 딸기의 외계 같은 표면. 딸기는 단순한 빨간색 과일처럼 보이지만 표면에 작은 노란색이나 갈색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점들을 씨앗이라고 부르지만 식물학적으로 보면 이 점들은 단순한 씨앗이 아닙니다. 각 점은 수거라는 작은 건조과실입니다. 각 수거 안에는 진짜 씨앗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먹는 부드럽고 빨간 부분은 실제 과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탁이라고 불리는 꽃에 비대해진 부분입니다. 현미경 아래에서 딸기 껍질은 매끄러지 않습니다. 수과들 사이에는 깊은 홈과 작은 구멍들이 보입니다. 각각의 수과는 빨간 표면을 박혀있는 작은 노란색이나 갈색 돌처럼 보입니다. 일부 부분에는 눈으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는 털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딸기는 작은 돌, 구멍, 섬유가 있는 마른 땅처럼 보입니다. 딸기가 자랄 때 수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수과들은 과일의 빨간 부분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식물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무시하는 작은 점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들은 진짜 과일의 일부이며 딸기가 자라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익숙한 과일일 뿐이지만 현미경 아래에서 보면 이것은 마치 작은 언덕과 구덩이, 그리고 살아있는 디테일로 가득 찬 이상한 행성처럼 보입니다. 12번, 인간 혈액 속에 살아있는 세계. 손가락이 베이면 피는 단순한 빨간 액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미경 아래에서 보면 이 안에는 다양한 역할의 세포들이 가득합니다. 혈액의 절반 이상은 혈장입니다. 이것은 영양분을 운반하는 연한 노란색 액체입니다. 호르몬, 단백질, 노폐물을 신체의 다양한 부위로 운반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적혈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혈구와 혈소판입니다. 적혈구가 가장 많습니다. 적혈구는
작고 얇은 원 모양이며 가운데가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적혈구가 더 넓은 표면적을 가지게 하여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적혈구들은 유연하기도 합니다. 아주 얇은 모세 혈관을 통과할 때 구부러지고 비집고 들어갈 수 있으며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백혈구는 적혈구보다 더 큽니다. 백혈구는 면역 체계의 일부로 우리 몸이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싸우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과도 싸웁니다. 혈소판은 가장 작습니다. 상처가 나면 혈소판이 손상된 혈관 부위에 빠르게 모입니다. 혈소판은 임시 장벽을 만들어주고 혈액 응고를 도와 출혈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작은 핏방울도 단순한 빨간 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바쁘게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끊임없이 산소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고 상처를 치유합니다. 11번째, 나비날개의 비밀스러운 색깔. 모르포나비의 반짝이는 파란색 날개를 보면 마치 선명한 금속성 색깔로 칠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파란색은 일반적인 파란색 색소가 아닙니다. 현미경 아래에서 날개는 수천 개의 아주 작은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이 비늘들은 지붕의 기와처럼 겹겹이 쌓여 있으며 키틸이라는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키틴은 곤충의 외부 몸체를 구성하는 튼튼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비늘에는 사람 머리카락의 굵기보다도 더 작은 아주 미세한 능선과 층이 있습니다. 여기에 흰빛이 닿으면 이 구조는 빛의 파란색 부분을 더 강하게 반사하고 다른 색은 줄어듭니다. 이것을 구조색이라고 부릅니다. 즉, 색깔이 미세한 구조의 형태와 배열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색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날개나 빛의 각도가 바뀌면 광택과 색깔도 변합니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이 시스템을 모방해서 쉽게 바래지 않는 선명한 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안 시스템이나 마킹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서, 코팅 등 신소재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보통 보면 나비의 날개는 단순히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빛을 조절하고 일반적인 물감 없이 색을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10번. 소금과 설탕에 숨겨진 결정 형태. 소금과 설탕이 부엌에서 나란히 있어도 현미경 아래에서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소금은 염화나트륨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결정으로 형성될 때 나트륨과 염화이온은 입방 구조로 배열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소금 알갱이들이 작은 상자처럼 보입니다. 분쇄와 가공 과정 때문에 모든 알갱이가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평한 면과 거의 90도에 가까운 모서리를 볼 수 있습니다. 설탕은 다릅니다. 일반 설탕은 자당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분자는 더 크고 복잡해서 결정이 입방체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설탕 알갱이는 길쭉한 유리 조각처럼 보입니다. 뾰족한 모서리, 비스듬한 면, 그리고 고르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닿으면 평평한 부분이 반짝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설탕이 모두 하얗고 알갱이처럼 보여도 현미경으로 보면 각자 고유한 결정 구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겉에서 보이는 모양은 내부에 있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배열된 방식의 결과입니다. 9번. 혀 위에 이상한 숲. 거울을 보면 혀는 부드럽고 거의 매끈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마치 작은 가시와 돌기, 부리 같은 구조로 가득한 땅처럼 보입니다. 혀의 표면은 유두라고 불리는 돌기로 덮여 있습니다. 이 돌기들은 모양과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가장 많은 것은 실유두입니다. 이것들은 뾰족하고 서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혀 위에 서 있는 작은 가시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미뢰가 없습니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혀를 거칠게 만들어서 더 쉽게 잡고 움직이고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 부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사이에는 버섯 유두가 보입니다. 이것들은 더 둥글고 붉으며 작은 버섯처럼 생겼습니다. 버섯 유두에는 미뢰가 있지만 혀의 모든 돌기가 직접적으로 맛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혀의 옆면과 뒷부분에 있는 다른 종류의 돌기에도 미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그저 분홍빛의 단순한 표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맛을 느끼고 씹고 삼키는 데 도움을 주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음식의 질감과 온도를 느끼는 데에도 관여합니다. 8번째, 면도 후의 면도날. 새 면도날을 꺼냈을 때 그 날은 매우 얇고 거의 완벽하게 고른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머리카락을 여러 번 자르고 나면 그 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작은 균열과 조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약간 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손상된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원래 날카로웠던 가장자리가 고르지 않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강철보다 부드러운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놀랍습니다. MIT 엔지니어들의 연구에 따르면 머리카락이 금속의 약한 부분에 잘못된 각도로 닿으면 블레이드의 아주 작은 부분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면도날이 무뎌지기 위해 금속의 큰 부분이 없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날의 아주 얇은 형태가 망가지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칩과 균열이 많아질수록 머리카락을 자르기가 더 어려워지고 피부를 더 잡아당기거나 긁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무뎌진 면도날은 단순히 점점 닳아 없어지는 블레이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미세한 수준에서 고르고 균일한 형태를 잃어버린 블레이드이기도 합니다. 7번째, 꽃가루 안에 숨겨진 작은 세계들. 꽃가루는 꽃에서 볼 수 있는 미세한 노란 먼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미경 아래에서 각 꽃가루 알갱이의 형태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꽃가루는 둥글고 뾰족한 가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길쭉하거나 삼각형이거나 표면에 작은 구멍과 선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작은 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왕관이나 독특한 보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양들은 단순히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칠고 끈적한 꽃가루는 벌이나 다른 곤충의 털에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곤충이 다른 꽃으로 옮겨갈 때 꽃가루도 함께 옮겨집니다. 다른 꽃가루는 가볍고 매끄러워서 바람에 더 쉽게 날아갑니다. 꽃가루에는 액신이라고 불리는 단단한 외부 구조도 있습니다. 이것은 꽃가루가 다른 꽃으로 옮겨질 때 내부를 보호해줍니다. 꽃가루가 적절한 부분에 도달하면 씨앗 형성에 필요한 꽃가루관이 자랄 수 있습니다. 꽃가루는 여러 조사에도 활용됩니다. 꽃가루에 출처거드는 식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옷이나 신발, 차량 또는 어떤 장소에 남아있는 꽃가루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맨눈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먼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각 꽃가루는 고유한 형태와 식물의 지속적인 번식을 돕는 자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6번째, 모래 속에 숨겨진 보석들. 우리가 해변을 바라볼 때 모래알이 모두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미경 아래에서 각 모래알은 서로 다른 색깔, 모양, 그리고 기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래는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이 아닙니다. 모래는 입자 크기를 의미하며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모래는 부서진 암석이나 광물에서 비롯됩니다. 덕의 껍데기, 산호나 화산 물질일 수 있습니다. 일부 해변의 모래는 대부분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산섬엔 현무암, 화산 유리에 검은 조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얀 모래가 산호와 바다동물의 조개 껍데기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확대해보면 어떤 모래알은 수정처럼 투명합니다. 또 어떤 모래알은 빨간색, 초록색, 분홍색, 호박색 또는 검은색입니다. 어떤 모래알은 오랜 시간 동안 파도에 의해 굴러서 매끈하고 어떤 모래알은 바위에서 막 떨어져 나와서 뾰족합니다. 즉, 한 줌의 모래에는 산, 화산에서 온 수천 개의 작은 조각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강과 바다에서 온 조각들이 섞여 있습니다. 멀리선 평범한 해변 같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이것은 마치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진 작은 보석들의 컬렉션과도 같습니다. 5번째, 바이닐 레코드에 새겨진 음악입니다. 바이닐 레코드는 음악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바로 그 표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레코드의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중앙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나선형 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홈은 그냥 얇은 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미경 아래에서 그 가장자리에서 아주 작은 물결과 변화가 보입니다. 그 패턴들이 바로 녹음된 소리의 물리적인 형태입니다. 바이닐이 회전할 때 스타일러스, 즉 바늘이 그 홈을 따라갑니다. 스타일러스는 홈의 작은 변화에 따라 움직이고 진동합니다. 그 움직임이 전기 신호로 변환됩니다. 그 후 이 신호는 증폭되어 스피커를 통해 음악이나 목소리로 출력됩니다. 녹음의 조용한 부분에서는 홈의 움직임이 더 작습니다. 소리가 클 때는 움직임이 더 커집니다. 패턴은 음의 높이, 악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악기와 목소리가 함께 연주되면 패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음악이 물리적 패턴처럼 느껴집니다. 스피커 소리가 나기 전에도 각 노래는 이미 바이닐 표면에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4번째, 인간 머리카락의 기와 같은 표면입니다. 눈으로 볼 때 머리카락 한 올은 매끈하고 굳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미경 아래에서는 그 겉면에는 지붕의 기와처럼 겹겹이 쌓인 작은 세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큐티클이라고 부릅니다. 머리카락이 건강할 때는 큐티클이 모간에 잘 붙어 있습니다. 표면이 고르기 때문에 빛을 더 잘 반사해서 머리카락이 윤기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강한 열, 화학약품 또는 반복적인 마찰로 인해 손상되면 일부 큐티클이 들리거나 갈라지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머리카락이 거칠고 건조하며 쉽게 엉키게 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끝이 갈라진 것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나의 온전하고 매끄러운 섬유 대신 끝이 오래된 밧줄처럼 점점 갈라집니다. 모관 자체가 갈라지면 영구적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헤어 제품으로 일시적으로 모발의 겉모습을 매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갈라진 끝을 제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눈송이 안에 얼어붙은 예술. 맨눈으로 보면 눈은 그냥 작은 흰 알갱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각각의 눈 결정은 정교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얼음에 새겨진 것처럼요. 눈송이는 구름 속의 아주 작은 입자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얼면서 시작됩니다. 먼지나 꽃가루 같은 것들이죠. 물이 얼 때 분자들이 배열되는 방식 때문에 얼음 결정은 보통 육각형, 즉 6면을 가진 패턴을 갖게 됩니다. 눈송이가 구름 속을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수증기가 더해집니다. 눈송이의 모양은 지나가는 온도와 습도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얇은 판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긴 바늘 모양이나 작은 별처럼 가지가 많은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눈송이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것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각이 만들어질 때 지나온 공기, 온도, 습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눈송이의 6팔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주변 환경의 변화를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송이는 단순히 얼어붙은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나온 구름의 상태를 아주 작은 기록입니다. 2번, 마이크로칩 안의 작은 도시.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마이크로칩, 컴퓨터, 자동차와 많은 현대기계에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현미경 아래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빽빽한 도시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선, 사각형, 그리고 겹쳐진 패턴들이 보입니다. 마치 도로와 건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회로의 일부입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는 트랜지스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기 신호의 흐름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아주 작은 전자 스위치입니다. 이 트랜지스터들은 얇은 금속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트랜지스터가 빠르게 열리고 닫히면서 칩은 기기가 필요로 하는 계산과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첨단 칩의 미세 구조는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쇄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몇몇 출신 칩을 만들 때는 파장이 약 13.5나노미터인 극자외선 EUV 리소그래피를 사용합니다. 3나노미터나 2나노미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각각의 트랜지스터 크기가 실제로 그 정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조 기술 세대의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것이 단순한 실리콘 조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매우 복잡한 회로가 들어있어서 몇 초 만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번, 미세한 물곰. 완보동물은 물곰으로 더 잘 알려진 아주 작은 동물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1mm보다 작습니다. 몸이 둥글고 짧으며 다리가 4쌍 있고 각 발에는 작은 발톱이 있습니다. 현미경 아래에서 이들은 물속을 걷는 작고 느린 곰처럼 보입니다. 주로 지으류, 흙, 민물, 바다에서 발견됩니다. 이들은 불멸의 존재는 아니지만 하지만 일부 종은 극한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이 건조해지면 타디그레이드는 몸을 줄이고 접어서 튠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들의 신진대사는 매우 낮아지고 다시 물이 생길 때까지 비활성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물에 젖으면 심하게 손상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007년에 실시된 우주 실험에서도 일부 타디그레이드가 진공과 저지구 궤도의 다양한 환경에 노출된 후에도 살아남은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타디그레이드가 무제한으로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의 생존력은 종에 따라 다릅니다. 노출 시간, 그들이 활성 또는 건조 상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이 타디그레이드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만화 동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는 생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것은 가장 작은 생명체조차도 매우 복잡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